자, 지난 영상에서 제 1주차 수업을 대략 요약도 했습니다. 예, 요즘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는데 어쨌든 지난 수업 요약을 했고요. 그럼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목명을 잘 알다시피 본 수업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에 하드웨어에 대해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내용입니다. 그죠? 소프트웨어는 다른 수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과목에서는 이제 그 컴퓨터 구조,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주로 컴퓨터를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3요소라고 하면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컴퓨터 구조를 우리 일상생활과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예.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CPU가 뭐 i5고 i7이고 뭐 세대는 몇 세대고 그 다음에 코어는 뭐 쿼드 코어고 헥사 코어고 뭐 듀얼 코어고 요즘엔 듀얼 코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스레드 수와 뭐 클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데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 램이라고 하는 게 8기가고 16기가고 램을 좀 증설을 해야 된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드 디스크는 뭐 100기가 SSD다, 그 다음에 뭐 HDD다, 그죠? 이렇게 뭐 이런 저장 그 용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양이 뭐 좋다, 안 좋다, 높다, 안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요즘 또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어, 비디오 카드, 비디오 카드의 GPU, 그 다음에 비디오 카드에 있는 메모리의 양, 그죠? 사이즈, 크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게임 때문에 하드웨어 사양이 자꾸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로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컴퓨터 구매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을 고민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죠?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런 사양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뭐 심지어 브랜드까지도 다, 제조사까지 다 알 것 같고, 그런 것들 상세히 비교해서 아마 컴퓨터를 구매를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본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들보다도 이 근본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이 상관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뭐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이 수준에서 일단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큰 흐름에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또 흥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이해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의 3요소인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 저장 공간. 근데 CPU,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 저장 장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램, CPU, 램, 하드디스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두뇌, 책상, 책꽂이, 그 다음에 서점 이렇게 비유를 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컴퓨터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컴퓨터가 왜 존재하는가? 그죠? 그 컴퓨터의 존재는 뭡니까? 정보 처리예요, 정보 처리. 그죠? 정보 처리. 그래서 저는 인간의 정보 처리를 잘 관찰하면 그 다음에 컴퓨터의 정보 처리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컴퓨터 내부 구조도 아마 유사한 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 사례를 통해서 컴퓨터 내부의 작동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인생 로드맵 계획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요. 그 계획 중에 독서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독서. 독서도 정보 처리죠. 그죠? 정보를 내가 습득을 하고 인풋 하면 여기서 프로세싱 하죠. 그죠? 여기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싱 한 결과를 내가 입으로 말할 수도 있죠. 아웃풋, 인풋, 아웃풋이죠. 인풋 들어와서 처리하고 아웃풋, 그죠? 예, 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글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영상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아웃풋, 그죠? 인풋의 방법은 다양하죠. 책을 통해서 인풋을 받을 수도 있고 눈을 통해서 인풋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인풋을 받을 수 있고 영상을 통해서 인풋 받을 수 있고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도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인풋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는 과정, 정보 처리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책을 읽는 과정을 하나씩 관찰하면 어느새 컴퓨터 구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설명. 자, 여러분들 책 읽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책을 읽는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생겼습니다. 그 책을 이제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책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그죠? 우선 서점 또는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책을 찾고 그것이 있으면 빌려오던 사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좀 제외합시다. 그냥 합시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온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책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긴 가야 돼요. 버스를 타건 택시를 타건 우리가 가야 되고 가서 서점에 가면 서점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뭐 철학, 기술, 경영, 소설, 그죠? 구역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역을 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소설이다. 소설이면 소설 코너에 가서 이제 책을 찾습니다. 책을 찾아요. 그래서 분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습니다. 정보를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역에 가서 하나씩 둘러보면서 내가 원하는 책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이제 있으면 바로 찾지만 없으면 또 시간 오래 걸리죠. 스캔 우리는 그걸 검색한다 그러죠. 스캐닝 눈으로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스캔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안 보인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PC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책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면 어느 코너에 몇 번 테이블에 책꽂이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검색인데 인덱싱 한다 그래요. 그죠? 뭔가 검색을 참 쉽게 도와주는 도구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두꺼운 책에 보면 책 마지막 부분에 인덱스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키워드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고 거기에 페이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찾을 때는 그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하죠. 그죠? 서점도 마찬가지죠. 그 인덱스를 검색해서 원하는 책을 끄집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책을 찾고요. 자, 책을 찾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가져와서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는 빼고 그럼 천천히 생각합시다. 책을 서점에서 사가지고 집에 책꽂이에 넣습니다. 그렇죠? 책꽂이에 넣거나 뭐 해가지고 보관은 책꽂이에 하죠. 그리고 필요시에 책꽂이에 있는 책을 꺼집어서 책상에 펴서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책꽂이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꽂이에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한 200권 정도 있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자기 서점에서 책을 사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우리가 필요시 그 책을 끄집어서 책상에서 책을 읽는 겁니다. 이게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죠? 책꽂이에서 필요시에 그거를 책상에 펴서 내가 책을 읽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컴퓨터 내부가 작동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응? 이해됩니까? 그거를 한번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